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혼작입니다. 네, 우리 앞에는 김 PD님 나와 계십니다. 전진. 네, 전진해 오고 계시죠? 네. 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살 많이 빠지신 그 이유가 네. 걸으시거든. 좀 아. 힘드셨대요. 어떻대요? 요즘 환절기고 그러니까 역시 네네. 또 몸 아하, 컨디션이 참, 안 좋아서. 아, 건강하게 살이 빠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홍 PD장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걸로 알고. 큰일입니다. 아니 아유, 근데 네. 본인은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래요? 네. 너무 안 좋게 보는 건 아닐까요? 감기는 그냥 일시적이었고 사실 한 5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면 다행이죠. 50일 동안 걸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진 것과 건강해진 거의 차이인데 건강해진 거네요 그러면. 그래.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네. 훨씬 더 건강해진 거예요. 네. 정정하면서 갸름해졌지 않습니까? 군살이 빠졌습니다. 네. 예.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 요즘 이제 슬슬 보도도 나와요. 네. 한간에 좀 보도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그 군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30년대 가면 급격히 네. 10년밖에 안 남았네요. 10몇 년 남았어요 진짜 그리고 딱. 2022년인가 3년부터 시작이 된대요. 사실은. 사실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어떤 뭐가 시작되는 건가요? 먹을거리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사람이 줄어듭니다. 지금 지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제는 없네요. 그럼. 그렇죠. 저희라도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한 번 더 다녀오세요. 아니,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를 아이를 더 네. 낳는다거나. 지금은 아직 늦죠. 네. 지금 가능성이 있는 분이 우리 예, 한 네. 아유, 저희 다 가능성이.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 둘만 따시고. 음. 자, 일단 지금 현재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군이 50만이 병력을 유지한다. 네. 그럴 때 복무 기간 18개월 기준으로 그 간부까지 포함해서 얼추 한 1년에 20만 명 정도를 매년 끌어와야 됩니다. 외부에서. 20만이 제대하고 20만이 다시 들어와야 되고. 뭐 네. 그런 셈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제 따져야 됩니다. 그럼 매년 사람은 몇이나 있냐? 쉽게 얘기해서 만 19세에 도달하는 어떤 인원이 심지 매년 연령? 그 심진 연령에 매년 몇 명이 도달하냐가 문제인데 한 2030년대 초반까지는 한 23만, 25만 사이가 어떻게 유지되는 아슬아슬하네요. 사실 그것도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간신히 징병률 87%에서 86%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징병 부적격자들로 분류될 사람들까지 다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3년 군번이었는데 특이했던 게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키 몇 이상 안 가. 그렇죠. 몸무게 얼마 이상 안 가. 근데 대대에 190 몇 센치의 신병과 160kg 정도 되는 신병이 같이 온 거예요, 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뚱뚱이 홀쭉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뚱뚱한 친구는 군복이 안 맞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군복 두 벌을 찢어 이제 그걸 하나로 합쳐서 옷을 만든 거예요. 꼬매서 이렇게. 네, 그냥 와. 사제 집에서. 와. 네, 그리고 반대로 긴 친구는 저쪽 봤는데 정강이 막 이런 데까지 군복이 올라오니까 이게 아마 뭐 제대로 왜 뽑아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둘 다 무릎도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니까 사실은 취사병으로 바로 빠졌어요. 그래서 왜 뺐지? 근데 우리끼리 이제 신빙성 있게 들렸던 얘기가 뭐냐면 저런 체구를 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징집이 면제됐을 친구를 뽑아놔서 실제로 군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뽑았다더라. 차라리 왜 설득? 그러니까 그 두 명이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예전에 아주 오래됐네요. 벌써 10여 년 전 얘기인데 국군 방송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뭘로 출연했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K9 운영 부대인 용호 부대에 그 실제 가서 군사 밀리 마니아가 체험하는 거죠. K9에 네. 가서 뭐 작동도 하고 하는데 저는 탄약수였는데 아이쿠. 요즘 뭐냐면 내무반에 가서 이 제 체형에 맞는 군복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걸 갖고 와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유가 뭐 그전엔 나 같은 체격에 있는 신병도 분명히 있었는데 왜 물어보니 워낙 자원이 많으니까 베스트 자원들만 현역으로 들어오니 그만큼 이제 그런 뚱뚱하거나 그렇죠. 그런 군복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근데 이제는 이제 상황이 조금 근데 됐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고 2030년 정도까지
50만으로 줄여도 뭐 80%, 뭐 90% 가까이까지 지금 뭐 현역이 돼야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30년대 중반부터 폭탄이 터집니다. 왜냐? 지금까지 쉽게 해서 2013년, 14년, 15년 정도까지는 매년 한 50만이 조금 어떻게든 50만 가까이가 유지가 됐고 45만까지 어떻게 갔어요. 근데 2016년부터 40만 명대 초반으로 툭 떨어지고 그게 점점 떨어져요. 급격하게. 지금 그래서 2036년에 징병을 할 때가 되면은 100.27%가 현역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럼 100명 뽑고 2명을 더 뽑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쉽게 얘기해서 남자를 100명을 남자를 다 끌어오고도 모자라서 외국에 수입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 판이에요, 근데 진짜. 그리고 숫자를 딱 맞춘다는 것도 어폐가 좀 있는 게 얘기했던 대로 군대에서 필요한 자원이 또 그 100% 맞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신체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징병을 할 수 없는 자원이 있고. 그 전에 더 큰 문제가 그건 어디까 신생아 숫자를 맞춘 거고 네. 그때까지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들이 다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그렇죠. 부모를 따라서 그다음에 아니면 이중 국적을 취득했다가 이제 해당 국적을 취득하면 징집이 그렇죠. 징집 못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점점 줄어요. 지금 몇 년 있으면 이미 벌써 작년 신생아 수가 32만 명인가 33만 명? 벌써 20만을 못 채우는 정도를 떠나가지고 15만, 16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이제 신생아가 그렇다면은 남자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아주 큰일 났습니다. 심각한 그 인구 절벽이 오는데 그럼 우리 군이 그걸 감안을 안 했을까? 뭐 항상 통계적으로 이제 국가 통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했을 거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연구가 들어갔을 거고. 아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지금 50만 현재 병력이 네. 이 정도의 인구 절벽은 감안을 안 하던 시절, 즉 아, 그죠. 2000년대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세워진 그 감군 계획이에요.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사실은 그 지금 물론 국방개혁 2.0이라고 하지만 그건 당장 2020년대에 운영하기 위한 거고 사실 그 이후에 또 그 군에 대한 구조에 대한 연구들 뭐 연구 단계를 넘어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계획 단계가 사실 있습니다. 있긴 있죠. 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단계까지를 정보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럼 대안은 뭘까 하는 걸 그게 참 지금부터 문제예요. 한번 예. 뭐 첫 번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네. 안드로이드 여기 근데 있는데요. 안드로이드가 뭐 휴대폰에 있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 안드로이드? 아, 휴대폰을 쭉 휴대폰에 세워놓고 이제 누가 넘어오면 팍 찍어서 이제 깜짝 놀라게 해서 못 넘어오게 하고. 결국은 저는 그 지상군은 아, 이제 그 병 위주, 네, 숫자 위주의 이제 그 병력 구조가 있는 군 내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야 돼.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숫자도 숫자고 뭐 어떤 그 질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라면 이젠 완전히 질적인 부분으로 탐바꿈해야 되겠고 이런 이게-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군의 그 한 개 사단은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지상군 사단이 몇 개가 합쳐져야 돼? 그 비슷한 화력과 한 100개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너무 하시는 예. 거고. 네. 한 10개는 우리 모여야 손 될것 작가님은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점이요? 잘 보고 있죠. 우리 저 홈페이지장에 어떻게 보세요? 한 2, 3개 사단 정도. 그렇죠. 네. 예. 통상 그렇게 보죠. 일개 군단까지는 안 그럼 가지만. 지금 그 저 병 위주, 그러니까 그 숫자 위주로 돼 있는 북한 지상군의 그 사단 편제로 봤을 때는 또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아, 그거 참 어렵네요. 그거. 네, 9개에서 10개로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거를 수치화하고 지수화하고 여러 가지 그 가중치를 두는 그 군사학의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런 그 자료를 보면 요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론이에요. 그런 거죠, 말하자면. 아,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예비군을 네. 지금 같은 체제로 두질 말고 네. 차라리 예비군의 어떤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네. 동원 예비군 정예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이 어떤 그렇죠. 정의군처럼. 상비 예비군에 그렇죠. 그 가까운 개념으로 예비군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정예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따지면 우리가 미군과 같은 시스템과 미군과 같은 장비를 만약에 갖춘다고 했을 땐 지금과처럼 16개 이상
그 뭐 22개 또는 이제 2.0으로 가면은 이제 16개로 주는데 이 16, 18의 사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옛날 우리 왜 한국 전쟁 전에 우리 국군 초창기 때의 지상군 체제인 8개 사단, 9개 사단 체제로 가도 충분히 그 재래식 전력이 어떤 그 균형추가 맞춰진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그 편제의 중심을 사단이 아니라 여단. 미군도 사실 사단은 거의 행정적인 단위에 똑같죠. 불과하고 네. 실질적으로는 여단 전투단들이 그렇습니다. 그 핵심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미군식으로 싶어요. 간다면 9개, 18개 내지 9개 사단에 각 사단에 그 4개의 각계 그 독립해서 전투할 수 있는 여단을 여단 만든 전투단. 거죠. 네, 그것도 그렇죠. 모듈화해서 한국 그 대한민국 한반도 지형에 맞는 여단으로 뭐 이를테면 보병 여단도 산악을 기동할 수 있는 여단이랄지 또 기갑 전력도 그 뭐 미군처럼 뭐 기갑 여단보다는 중기갑 여단보다는 좀 기갑 보병이 많은 기갑 보병 여단 체제로 간다할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완전 네트워크화 해버리는 거죠. 상당한 비용과 상당한 돈이 들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돈을 안 쓸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에요. 저는 진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사람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내가 정년퇴직하거나 이 보직에 있을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문제는 언급이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윗선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럴 수 이제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얘기한 대로 다 계산을 했겠죠. 하지만 그게 이제 내 자리 혹은 내 보직 요거랑 좀 연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퇴직하고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랑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러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그런 있다는 영향을 뭐, 줄 만한 게 있을까? 없을 순 없죠. 예, 왜냐하면은 있을 수 사람의 욕심이란 거는 끝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제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어쩔 수 이렇게 없이 되는 골치예요. 이게 제일 골치가 아픈 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준비해도 사실 지금 될까 말까인데. 네, 뭐 그런 입장에서 조금 희망적인 게 뭐 특히 이제 영광급 장교들을 영광스럽죠. 보면 마인드가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지금 무인 전투 시스템을 네, 네.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여러 방면 뭐 전투 지원 부분을 떠나서 실제 그 전투를 하는 그 무인 시스템을 만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일환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TICN이라고 차세대 통신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 좀 사실 더? 그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맞죠. 정말 예. 돈을 많이 써서 쓰든 뭐라든 네. 정말 통신은 정말 그냥 개선한다, 뭐 발전시키다 수준을 넘어가지고 네네. 혁명을 한다는 각오로 네. 통신과 정보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이제 작전 나갈 때 휴대폰 들고 야 너 어디야? 그러면 안 되죠. 예,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정도. 드론봇 전투단 얘기하고 뭐 드론을 활용한다 그러는데 정작 그렇게 드론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한다 그러는데 통신 환경에 안 받쳐주면 그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진짜. 없죠.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그 지상군 페스티벌이 끝날 때쯤일 것 같아요. 그쯤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 전주에 아마 했었을 텐데 거기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그 홍 편장님 말씀하신 통신 분야에 대한 분야가 물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전시나 그 공개한 네, 이 네. 자료들도 많을 거예요. 가서 유심히 보시면 사실은 매니아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흑표랄지 뭐 썬더랄지 이런 거를 보시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전투 지원 분야, 특히 통신 분야 또는 그 위성 시스템 분야, 네트워크 분야 이런 분야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상군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걸 방향성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고양이 진짜 이건 저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보는데 정말 이제 여성들을 징집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그건 생각하거든요. 반대고요. 네. 징집보다는 그 이제는 모병제로 가야 돼요. 그렇죠. 모병제로 가는 그 단계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단의 정예화 및 미군 한 개 사단 모병제로. 수준의 여단 완전 강력한 모병제는 여단 완벽한 모병제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그 직업군인의 그 간부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네, 그렇죠. 예. 그거는 해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외국에 네. 동남아 친구들이라든지 네. 우수한 네. 네. 그런 친구들도 좀 더 그렇게 직업군인화해서 네. 좀 더 들어온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용병. 용병을 좀 하는 건 어떨까? 그거는 우리 환경은 정말 아직도 좀- 최후의 예, 수단입니다. 예, 그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 같이 네네. 처음부터 다문화 국가라고 그러면은 얘기가 괜찮은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거니와 다문화 지금-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네.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용병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은 됩니다만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특히 이제 남쪽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 방어를 위한 그 다층 방어 시스템도 좀 더 고도화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 첨단 무기로 소위 말해 뒤덮일 거예요. 그렇다 보면 사실 병력 위주만으로만 생각하면야 골치 아픈 게 많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 뭐 여성들 네네. 증진모 얘기도 나올 수 네네. 있고 뭐 이런데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진 군대화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네, 해야 되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좀 많이 낙관적이 되셨네요. 좀 아프다 보니까 그런 아, 네. 낙관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나? 저는 좀 낙관론자의 하나라서 비관론자분들하고 이제 좀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좀 있죠. 예. 네. 자, 계속 우리 미래 네, 그렇죠. 군 특히 지상군 위주로 좀 봐봤고 잠깐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네. 해군이나 네. 공군 위주로도 좀 봐야 되는데 진짜 만약에 인구 절벽이 닥치면 저는 육군은 둘째치고 해군과 공군의 인력 수급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공군 같은 경우도 지금 공군의 문제 중에 하나가 과도한 전술기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군이 지원기 전력이 많이 약해요. 지금 공중급유기 숫자도 사실 모자라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간시 조기용복이 추가 도입을 하지만 그 외 전자전기, 그 외 수송기도 사실 그렇죠. 넉넉한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게다가 헬기 전력 같은 경우도 이 자체 수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탐색 구조까지 어느 모로 봐도 지금 공군의 비전투기, 비전술기 전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전술기 400대 선도 아마 어쩔 수 없이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간에 이런 그 역시 또 숫자 노름인데 우리나라의 뭐 전투기 숫자를 몇 대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공군 전발단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한번 지리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오느냐. 400대 선이. 예, 저는 좀 오해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장교들 머릿수, 자릿수 채워주기 위한 어떤 그런 논리 아니냐. 다양한 좀 더 높은 하이급 세대의 전투기를 어느 정도 적은 수지만 보유하면 그것이 오히려 전력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봤고 실제로 그런 매니아들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구역 우리 9개 공역으로 흔히 나누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우리 그 공역에서 초계를 해야 돼요. 초계를 하는 유무인기의 기본적인 숫자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있죠, 있기는. 그 숫자를 유지하는 차원이 300대 조금 윗선이에요. 320, 30대 정도예요. 최소 그렇죠. 한다면. 그랬을 때 400수준이 무너지면 당장 뭐가 무너진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그 공군력은 300대를 조금 웃도는 수준의 하이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당연히 5세대 전투기를 하이로 보고 그 나머지 근데 당연히 100% 동감합니다. 우리 홍 필장님의 기본적인 지금 이의제기는 공군이 안고 있는 지금 숙제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걸 무시하는 장성이 많았는데 공군 장성이 많은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있죠. 그 어렵던 공중급유기도 결국은 들어오는 거 그렇죠. 보면 이제는 그리고 공중급유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술기 숫자는 줄어들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300대 좀 넘는다는 얘기는 그 공군 공중급유기를 지금 현재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시뮬레이션인데 그거의 2배 또는 그 1개 대대가 하나 더 늘어난다. 이랬을 때는 또 확 줄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한 소티당 엄청나게 2배로 늘어나니까. 그게 소티가 중티 되고 막 이런 거죠. 대티 되고. 대티 되고. 네. 근데 이게 농담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공중급유기로 그 한 번 출격한 기체가 뭐 교전을 안 하고 그냥 떠 있었을 때 공중급유를 받아가지고 작전 시간이 늘어나는 게 실은 이게 이착륙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착륙했다가 다시 뜨는 거에 뭐 2배, 3배 정도의 기체 증가 효과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급유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뜨고 내리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절차를 때문에 밟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뭐 저희 그 뭐 공군의 저희들 죄송합니다. 또 우리 공군의 지원 전력의 하나인 그 수송기 분야가 굉장히 뭐 왜 이렇게 약하냐 그러는데 사실 그 워낙 종심이 짧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요즘 그 이슈화 되고 있는 A400 그 M 그 기체처럼 들여오나요, 안 들여오나요? 아틀라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소요가 있긴 있는데 네. 그 소요가 그 소리가 공중급유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아. 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온 그 공중급유기는 여차하면 급유 능력도 있지만 수송기로 그렇죠. 중대형 수송기로 충분하죠. 네, 그 정도. 인원 수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어. 오히려 한 300명 정도가 네. 탈 수 있으니까 거의. 아유, 심지어 가격이 많아요. 이 기체를 가지고 그 대통령 전용기 있죠. 네. 그걸로 활용하는 국가도 있어요. 호주가 벌써 잠깐 근데 A400 그 사오면은 톰 크루즈가 딸려오는 거 아닌가요? 미션 임파서블에? 아, 걔는 좀 빼주세요. 아니 왜 너무 비싼가? 그 아저씨는 좀 빼주세요. 또 이 시점 오니까 우리가 또 네. 마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러네요. 톰 예. 크루즈 얘기 나왔어요. 그분은 좀 빼주세요. 예. 네. 자, 톰 크루즈. 우리 근데 톰 크루즈 나오는 그 탑건 2는 보러 가야죠. 정말 한번 단체 한번 보십시다. 네네. 저희 단체 인증샷. 좋죠. 인증샷? 이러고 이러고 가면 신고받아 신고. 그 극장에 테러범 나타났다고. 자, 이렇게 재미있는 하고 그다음에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뭐 밴드에 계신 여러분 이렇게 모셔서 그렇죠. 오고 네. 뭐 같이. 끝나고 이제 치킨에 맥주 한 잔. 우리가 이렇게 아, 아이디어 폭풍 아이디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네. 항상 이게 그 실천이 문제야. 그렇죠. 사실 그 뭐 얘기가 나왔습니까 말입니다만 다음 주 정도 이 방송이랑은 다음 주 정도나 나올 것 같은 그 에어쇼 때 사실 저희가 좀 뭘 현장에서 해보려고 했죠. 뭘 해보려고 네. 했는데 여건이 또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건이 여의치 예.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걸 또 여단으로 가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구나. 단 청취자 여러분께 그 예고를 드리면 에어쇼 때 있었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네네. 확 모아서 재미있게 모아가겠는데요.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아. 그런 예고도 드리면서 네. 이번 또 재미난 이슈 시간 다음 시간도 또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탐 크루즈가 나왔기 때문에 말 죽여야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매일 덕